오늘은 3회에 이어 지금부터 4회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활의 연속으로 큰 아이가 3살 무렵 동생을 보게 되었고, 그 후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 대한 장래 문제를 토론하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랬듯이 아이들을 낳게 되면 아이들이 귀여운 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주고 받을 그 시절에 어느 날 아내가 종이 한 장을 저에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도문 같아요. 너무 마음에 와 닿아 제가 얻어왔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종이에는 어버이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들이 잠들고 있는 방으로 가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읽고 또 읽고. 저는 그 기도문을 수없이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앞으로 아버지로서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고마운 기도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어버이의 기도, 캐리 마이어스.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참을성 있게 듣고 묻는 말에 일일이 친절하게 대답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면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아이들이 나에게 공손하기를 바라는 것 같이 나도 아이들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나의 잘못을 말하고 아이들이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공연히 아이들이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비우며 아이들이 과실에 대한 벌로 비웃거나 창피를 주거나 놀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소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서 정직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때로 증명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속에 비열함을 없애주시며 잔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 주님이시여, 나의 기분이 언짢을 때 나의 혀를 삼가게 하여 주소서. 아이들이 사소한 잘못에 눈을 감고 착한 일만 보도록 도와주소서. 아이들이 잘한 일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진심으로 칭찬하게 하여 주소서. 아이들이 나이대로 아이들을 대하고 어른의 판단이나 관습을 강요하지 말게 하여 주소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일을 돌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빼앗지 말게 하시옵소서. 나의 본인적인 만족을 위하여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일을 금하도록 하시옵소서. 정당한 소원을 다 들어주고 아이들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권리는 언제나 허락하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나를 공정하고 올바르고 동정심이 많고 사귐성이 있게 만드시어 아이들이 진정한 존경을 받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아이들이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이 있은 후 다음 날 저는 이 어버이의 기도문을 그대로 서랍에 넣어두면 지금의 이 마음이 곧바로 잊어지거나 식어질까봐 좀 큰 종이
흰 종이를 사서 그 위에 사인펜으로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방에 걸려있는 판넬 액자 위에 덧붙여 어버이 기도문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 액자를 저희 침대 옆에 걸어 놓았습니다. 매일 기도문을 보면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 장래 문제를 생각해보고 아버지인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가져보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 기도문 액자는 글씨가 탈색되고 종이가 누렇게 변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10여 년간을 저희 침대를 지키고 있었으며, 그렇게 세월이 흐르기까지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이 기도문 액자를 붙들고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엄마 아빠와 아이들과의 대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아빠나 엄마에 대한 생각은 순수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직 이 사회의 생활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빠나 엄마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빠나 엄마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또 이런 것들이 미래의 어린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아이들이 보기에 자신이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시고 제일 좋으신 분이며 가장 똑똑하고 인자하신 분이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들과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도 동네 큰형들이 모여 있는 놀이터에서도, 또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곳일지라도 엄마 아빠의 손만 붙잡고 가면 두려운 마음이 싹 없어지고 즐거워하며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성장하면 부모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적어도 순수한 어린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는 아이들이 동심을 이해하시고 아이들이 생각에 맞추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떡잎 같은 어린 아이들이 해맑게 자라고 차츰차츰 건전한 학생으로 또 성실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됨에 따라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내와 함께 여러 방면으로 아이들이 장래 문제를 생각해 보곤 하였는데,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하여 제가 어릴 때 공부하던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지금의 현실에서 아이들이 사고방식과 입장을 비추어 생각해보고 현재와 같이 엄청나게 변화된 현재의 모습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 처지에 가장 현명한 부모의 행동일까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학교 생활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느 정도는 학교의 생활이나 공부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녀왔을 때 부모가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니? 즐겁게 지냈니? 다른 아이들과 다투면 안 된다. 다툴 일이 있으면 내가 좋게 피해라. 여자아이들을 보호해 주어라. 공부 시간에 발표는 해보았니? 모르는 것이 있었니? 선생님께 꼭 인사해라. 담임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학교나 길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꼭 인사해라. 엘리베이터나 길가에서도 이웃집 어른들을 보면 꼭 인사해라. 그리고 누구와도 어울려 잘 지내야 한다 등 이렇게 매일 학교에서 아이가 오면 엄마가 물어보고 그 후 퇴근 후에 아빠가 물어보면 아이들은 자랑스럽고 즐거워서 조잘조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각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모와 아이는 더욱 친밀해지며 아이도 말하기와 듣기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에도 스스로 생각하는 판단력을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금방 손을 그어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이들의 나이, 환경, 처지, 지적 능력 등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차분히 참으며 아이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가능한 한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은 더욱 똑똑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도 아이들이 심하게 판단력이 흐릴 때가 있으면 이때 살짝만 방향만 고쳐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잘했다고 생각되시면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받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명랑하게 자라며 물론 공부도 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등산을 간다든지 낚시를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는 모임에 간다든지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이 가족 생활비를 벌어오는데 바쁜 일 때문에 집에 좀 늦게 가거나 토요일 공휴일에 볼 일이 있어 혼자서 밖에 일보러 나간들 집 식구 중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직장 때문에, 친구 때문에, 접대 때문에 모임에 빠질 수가 없어서 일이 바빠서 등 핑계를 댄다면 못 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집안에서 발언권이 가장 센 법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치에 있을수록 가장은 좀 더 가족에게 낮은 위치에서 가족들이 무릎 아래로 내려와 가족들이 말을 귀담아 듣고 수용하는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집안 식구와 함께 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는 제가 휴일에 집에 혼자 빠져나가 휴일을 거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일주일이 지나 보름 후에나 가족과 휴일을 갖게 되므로 그 공백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일요일 아침에 바쁜 일이 있어서 꼭 밖에 나가 봐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물론 두 아이의 실망하는 얼굴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은 가족들을 위해 노력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이 즐거우면 가족들 전체가 즐겁고 가장이 괴로우면 가족들 전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같이 호흡하고 서로 용기를 붙들어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우리 부부는 큰아이가 그동안 한글을 충분히 익혔고 그림이 섞인 동화책, 아동 전집과 아동 과학 전집 등을 많이 읽었으므로 이제부터는 그림이 거의 없고 좀 작은 글씨로만 써있는 세계 아동 문학 전집과 위인전 또는 어렵지 않은 어린이용 문학 전집 등을 사주면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활자가 너무 작지 않아서 읽기도 좋았고 소설책 전체를 어린이용으로 적절히 편집하였기 때문에 더없이 내용도 좋은 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책의 종류도 다양하게 선택하여 읽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잘 습관된 아이는 엄마의 뜻에 따라 책을 즐겁게 보게 되었고 책만 잡으면 어느 때는 밤늦게까지 읽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읽는 책을 다시 읽고 또 읽고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이 여러 종류의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사고방식을 키워준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 또 책이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그 내용이 올바르고 선한 쪽으로 결론을 내어 종결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익힌다는 것은 아이가 착한 인성을 스스로 기르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독서 습관은 나중에 학교 공부하는데, 즉 공부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는 것은 어린이들의 산만함과 일의 끝맺음을 적절히 수습하는 습관을 들이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책을 읽고 난 뒤 책의 내용과 독후감에 대하여 우리 부부는 간단하게 물어보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가며 충실히 대답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큰아이가 읽은 책은 고스란히 보관되어 동생도 똑같은 방법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또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거치는 동안에는 활자가 작은 세계 문학집 같은 책을 사주어 읽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 방의 한쪽 면은 모두 동화책, 위인전, 문학집, 과학도서 등의 책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 영안사전, 한영사전 등도 사주어 사전 보는 법도 가르쳐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스스로 사전을 보고 그 뜻을 찾아보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아이들이 홀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는 것이 취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자주 식구들과 나들이 나가 교보문고에 가서 아이들이 볼만한 수준의 책을 사서 서너 권씩 골라 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나 간단한 음식으로 외식도 하며 집에 돌아오는 행복함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골라온 책들은 아이들도 즐겁게 읽게 됩니다. 이토록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독서하는 훈련을 시킨 이유는 좋은 책을 읽어 풍부한 상상력과 사고력과 착한 인성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이고 글씨를 빨리 읽어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됨으로써 장래 중고등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대학 수능 시험 등 모든 시험에서 문장이 길어지는 문제가 출제 될 때 빨리 읽고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시험 점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말인 국어 학습이 철저히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 4회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